어느 부부가 애지중지 키워온 무남 동료 외동딸의 혼례를 무사히 마치고 피곤한 아버지는 일찍 잠이 들었으나 어머니는 철부지 같은 딸이 첫날 밤을 잘 치를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방으로 차려준 방문 앞에서 몰래 엿듣게 되었다. 밤이 깊어 주변이 고요해지자 신랑과 신부는 담소를 나누던 것을 멈추고 촛불을 끈 뒤 어머니가 딸의 첫날 밤을 위해 손수 만들어준 비단금침 이불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부끄러워하던 신부는 이내 신랑의 포근하고 다정한 손길을 따라 점점 이끌려가 어느새 몸을 신랑에게 맡기고 함께 호응하니 어머니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이 첫날 밤을 잘 치르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잠자리가 무르익어 가자 딸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흥분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몸 구석구석 퍼지는 기분 좋은 떨림으로 절정의 황홀감을 느끼게 되고 딸은 이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여 신랑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였다. 서방님, 태어나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에요. 정말이지 구름을 타고 있는 듯 너무 좋아요. 단숨에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의 궁궐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에 신랑은 신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부인, 한양까지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려면 중간중간 몹시 허기가 질 건데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신부는 걱정 말라며 말하였다. 서방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께 밥을 담은 광주리를 가지고 저희 부부의 뒤를 따라오시라 하면 되니까요. 이렇듯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딸을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어머니는 너무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 다음날 부부가 딸 내외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어머니가 밥을 두 그릇을 두고 먹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따라 밥을 두 그릇이나 드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체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엷은 미소를 띠며 아가, 너희 부부가 한양까지 오늘 밤에도 쉬지 않고 다녀올 텐데 내가 함께 밥 광주리를 가지고 뛰어 쫓아가려면 오늘 삼시세끼를 모두 든든히 먹어두어야 할 것 같아 그러지 라고 말하자 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선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어 이제야 여자를 알게 된지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에 누군가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곧바로 아내를 신혼방으로 번쩍 들고 들어가 민망해하는 아내와 집안의 손님은 상관 안 하고 잠자리를 갖고 운우지정을 나누어야만 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아내는 안 되겠다 싶어 여보,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손님이 있으면 저에게 술 한잔 하십시다 라는 말을 해주시면 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신혼방으로 따라 들어갈게요. 그러면 부부가 잠시 술을 마시며 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나보다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부인, 참 현명한 생각이오. 네, 그리하도록 하겠소. 라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며칠 후에 장인이 방문하여 아내와 대화 중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희가 장인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선 아내에게 술 한잔 하십시다 라고 하니 부부가 신혼방으로 슬며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벌겋게 열이 올라 있고 딸은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은 얼굴인 것만 같았다. 장인은 심기가 불편해져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 장모에게 말하였다. 에잇,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소. 당신도 앞으로 딸 집에 가지 마시오. 무슨 일로 갑자기 그러세요? 라고 장모가 묻자 내가 술을 참 좋아하는 것을 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그 집에 가니 신혼방에 좋은 술을 숨겨두고 내게는 맛보라 하지도 않고 부부 둘이서만 마시고 눈이 풀리고 얼굴이 빨개져 나오는 것 아니겠소? 사위 녀석은 많이 취했는지 다리까지 흐느적거리고 말이오.
라고 장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다음날 장모가 딸을 찾아가 아버지가 매우 화난 이야기를 하니 딸은 술은 잊지도 않았고 부부 둘이서만 술을 먹은 게 아니라 그때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전후 사정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 장모는 딸의 집에서 돌아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장인에게 어제 술 한잔 하십시다라고 한 딸의 부부의 말은 진짜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잠자리를 갖자는 것이라고 알려주자 장인은 화가 곧 누그러지며 조용히 말하였다. 어허, 그게 그런 것이었다니 큰 오해를 했구먼. 그런데 딸 부부의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소. 우리도 이참에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떻겠소, 부인. 그러자 장모는 바로 알아듣고 방 안에 잠자리를 펴고 오랜만에 부부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잠자리를 마치자 이내 조금 아쉬웠던 장모가 좀 더 취하게 술 한잔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 이에 장인은 크게 한숨을 쉬며 이 몸이 늙어 한 잔의 술에도 크게 취하여 더 마실 수는 없겠구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어느 부잣집 젊은 과부가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워 중매쟁이를 통해 재혼저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으나 사별한 서방님을 잊지 못해 수절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의 그 일대 고을에서 유명한 기생이 살고 있어 많은 선비들이 그 집을 매일같이 들락거렸다. 하루는 과부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미모가 너무도 뛰어난 젊은 선비를 보았는데 옆집인 기생의 집으로 급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과부는 무언가 홀린 듯 선비를 따라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방문 틈으로 선비와 기생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는데 이 젊은 선비가 기생과 보자마자 곧바로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방금 훔쳐보았던 젊은 선비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끓어오르는 음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서히 흥분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코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를 억지로 감추려 하다 목구멍이 턱 막혀서 말을 하면 할수록 콧소리만 나오게 되었다. 그때 그날도 재혼자리를 소개하려고 이 과부의 집에 들른 중매쟁이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물었지만 과부는 콧소리만 낼 뿐 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과부는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글로 써서 겨우겨우 알려주었더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중매쟁이가 걱정하지 말라며 말하였다. 결국은 젊은 사내를 갈구하다 일이 된 것이니 실제 젊은 사내와 잠자리를 갖고 흥분이 절정에 이른다면 바로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오. 네, 당장 알아볼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 뒤 중매쟁이는 옳거니 생각하고 윗마을에 힘이 좋아 잠자리를 가지는 여자들은 모두 만족했지만 정작 너무도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총각을 바로 찾아갔다. 중매쟁이는 총각에게 과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과부와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주길 부탁하였다. 그렇게 그날 밤 곧바로 과부와 총각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총각이 과부를 보자마자 그 미모에 매료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잠자리에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하니 과부는 그 흥분이 서서히 올라 절정에 달하게 되어 흥분과 함께 나오던 콧소리는 순식간에 멈추어지고 드디어 말문이 트여서 그대가 명이네요. 내 병을 이리 단번에 고쳐주다니 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 일이 되고 나니 젊은 과부는 수절을 그만두고 이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부부간의 사이가 이렇게 좋기에 자녀도 여러 두었으니 딸 셋에 아들 둘이었다. 이 자녀들 모두 부부의 바람대로 잘 커서 세 딸들은 모두 좋은 혼처로 시집을 갔고 아들들도 혼인을 하여 부부와 아들 내외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아들들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효자였기에 고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항상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병이 생겨 이런저런 약을 모두 써보았는데 병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아들들은 수소문하여 먼 거울까지 가서 큰 돈을 들여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을 모시고 왔다. 어머니의 병을 살펴본 의원은 어머니의 병은 내가 돌아가서 하인을 통해 보내주는 약을 일주일간 다려 먹으면 차도를 보일 것이요. 그런데 잊지 말고 보내주는 약에는 꼭 조모가지를 함께 넣고 다려야 효용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선 속이 안 좋아서 급히 뒷간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식구들 모두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를 조이삭이 아닌 남자의 그것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첫째 아들은 바로 자신의 그것을 잘라 의원이 보내줄 약에 넣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게 하겠다고 하자 첫째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말리며 말하였다. 집안의 제사를 모실 장손도 아직 낳지 못했는데 그럴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그러면 자신의 그것을 자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울먹이며 남편을 말리며 소리쳤다. 시집 온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생갑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묵묵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장탄식을 하며 말하였다.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고 내 것을 잘라서 너희 어머니의 약으로 써야만 하겠구나. 그 말을 병으로 일주일째 누워있던 어머니가 듣고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여보, 내 병이 방금 전 씻은 듯 나아버렸으니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라고 아프지 않은 척 말하였다. 이내 의원이 돌아오며 마루에 놓여 있었던 조이삭 하나를 방으로 들고 들어오며 마루에 조모가지가 이렇게 많으니 아낌없이 약에 넣어 다리시오. 라고 말하자 가족들 모두가 의원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한 걸 깨닫고 부끄러워 의원의 말에만 대답하고 가족들 서로에게는 대화도 하지 못하고 무안해하며 서로의 얼굴도 한참 동안을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위를 항상 못마땅해 하는 졸부 장인이 있었다. 장인은 혼인 전에는 사위의 집안이 매우 좋은지라 사위를 얻고 다닐 기세더니 혼인 후에 사위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지자 사위를 그때부터 매우 못마땅해 하기 시작하였다. 사위가 처갓집에 방문하면 찬밥 데우는 기본이고 뭐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며 꼬투리를 잡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위는 처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장인의 책망을 들어도 늘 꾹 참고만 지냈다. 어느 날도 사위는 처갓집에 들러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었다. 역시나 장인은 그 자리에서 사위에게 갖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를 듣다 보니 해가 넘어가 사위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처갓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런데 장인은 마음에 안 드는 이 사위가 따뜻하게 자도록 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장인과 장모가 자는 안방 옆에 얇은 칸막이 하나로 가려진 쪽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윗목이어서 난방도 안 되고 춥고 우풍도 센데 이곳에 여름 혼잎을 하나만 주며 사위를 자게 했다. 이렇게 칸막이 하나 사이로 장인과 장모는 따뜻한 방에서 사위는 차가운 냉골인 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러니 사위는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장인은 저녁 식사 중에 술을 마시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우니 취기가 올라 그날따라 잠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져 오랜만에 장모와 운우지정을 자연스레 나누게 되었다. 장모도 오랜만에 잠자리가 좋아 칸막이 너머에 사위가 자고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호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운우가 무르익어 가자 장인이 다정하게 장모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부인과 잠자리를 가지니 기분이 좋아져서 양쪽 귀가 먹먹하게 꽉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오. 그러자 장모도 장인에게 웃으며 말하였다. 저도 그래요.
영감과의 잠자리는 내 팔다리를 풀어지게 만들고 온몸을 늘어지게 하여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선 장모는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표정이 굳어져 말하였다. 그런데 영감, 우리가 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옆방에서 자는 사위에게 다 들렸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는 말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장인이 말하였다. 걱정 마시오, 부인. 내 사위에게 알아듣게 잘 일러줄 테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장인은 사위를 불러 훈계하듯 말하였다. 자네도 알 테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는 항상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네. 집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말하고 다니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지. 사위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예, 장인어른.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일이나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항상 두 귀가 먹먹하게 꽉 막혀버리고 팔다리가 부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인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헛기침만 하였다고 한다.